지금의 민주주의 사회, 이전의 사회를 봉건사회라고 합니다. 신분의 세습제도가 있고 남녀 유별이 있고 주로 유교 사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현대에서 볼 때보다 더욱더 보수적인 그러한 관점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럼 보수적인 제도는 무엇이고 진보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우리 시중의 그런 이제 분류가 아니라 우리 영성에서 보는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수적인 것은 사람을 이제 좀 낮춰서 보는 거, 사람을 아직 이제 사람의 발전 단계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적이면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사람을 간주하고 상대적으로 진보, 더 진보적이면은 더 사람이 더 진보되었던 것입니다. 더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 봉건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규율 순종의 영성 과정을 수련하는 과정이고 자기 실현을 위한 그런 자기 성취를 위한 것은 귀족들 일부 소수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인으로서 어떤 권위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곧 미덕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람들의 영적 성장이 더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를 원하고자 할 때, 이럴 때 봉건제도가 탈피되고 지금 통칭 민주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초기 단계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봉건사회는 신분에 의해서 자기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이 되지만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재화를 벌어서 사회적 신분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자기 실현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 제도가 봉건제도가 아니라 이제 신분을 철폐하고 자본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도 볼 수 있는 얘기되는 진보적인 제도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데 그 이상의 완전히 그냥 서로의 업을 해소하고 세상에서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수련을 추구하고 돈과 여러 가지 욕구 충족, 이것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는 사회가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이렇게 성과주의, 그러니까 생산성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세상에서의 본분을 찾아서 살아가니까, 이럴 때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성장이고 상당히 믿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데 주되게 얘기할 것은, 지금 어떤 민주주의 사회이고 과거엔 봉건주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이 자본주의, 이제 민주주의에서 조금, 그러니까 초기 단계인 자본주의 쪽으로 더 몰아가려는, 더 그러는 보수적인 정파와 이제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회주의, 더 사람들을 서로 믿고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다고 믿고, 그러니까 어떤 경쟁적인 사회를 탈피하려는 그러한 진보적인 이제 그런 두 정파를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이걸 서로 고르게 하고 서로 어쨌든 양쪽으로 끌어당기는 쪽이 서로 견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사회에서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워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견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독재국가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회주의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 실질적인 게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민 통제하고 그래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독재 국가로 나가 이런 견제가 없으면은 이런 봉건주의의 그거를 다시 또 받아들이는 북한과 같이 좀 그런 현상도 있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민주사회 그 통칭에서는 이렇게 서로 보수화진과 견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는 이제 지도층이 좀 견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 봉건제도 사회에 있을 때는 정당제도도 없었죠. 대부분 뭐 그냥 보수진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그 견제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인민이 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방적인 봉건제도만 믿고 이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았어야 하느냐? 반드시 그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뭐 전반적인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특히 우리 중국과 그 동양권, 한국, 일본 이쪽을 얘기합니다. 이 봉건제도 사회에서도 이거 당연히 보수죠. 지금 자본주의보다 더 보수적인 곳이었죠. 근데 여기를 견제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바로 이제 불교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종교적, 오늘날 종교적에서 차원에서도 봐도 상당히 다른 종교보다 진보적인 그런 이제 성향을 보이고 있죠. 모든 것을 자비와 모든 것 중생을 대해서 모든 것을 베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그럼 불교는 인민들을 전부 최상류 그런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보적인 것이냐? 반드시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보는 사람한테마다 설법을 달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자세한 설명은 단해서 하고요. 일단 그러니까 불교 이제 우리날 말하자면 영성 그런 걸로 얘기하면은 뭐 순종 단계, 생존 단계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성취 이쪽 단계까지 다 그렇게 쳐야죠. 그리고 중근기부터 이제 진리를 찾아가지고 중근기부터 규율 순종과 자기 성취의 단계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는 업보 해소와 그러니까 해탈을 추구하는 그러한 중근기, 상근기로 올라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수련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런데 이 하근기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보살상에다가 시주를 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단순하고 돈은 많이 가진 사람이 이걸 가지고 평생 끙끙 앓고 이게 쥐고 있다가 죽어서 자손들 재산 싸움 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수도하는 사람들 절에다가 시주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덕을 베푼 건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 이런 거 가지고도 그러지만은 작은 게 해당하는 사람한테는 시주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극락 간다 이렇게 혹은 그냥 남의 어묵탑을 그냥 외우시면 다. 그런데 인민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럼 이걸 배우라 따르면 따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 여기 당국에서 인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근기니까 하근기만 따르라 이거는 공부하지 말라 비밀로 한다. 물론 이제 유교나 기독교 혹은 유대교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환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민중들한테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당장에 이제 긴장되고 열심히 사는 거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다 비밀로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 오픈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보적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을 믿고 다 열어버렸는데 이제 그것이 과연 진짜 민중들이 다 효과가 있냐? 그것은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민중들은 그 실질적인 수준은 여기가 아닐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보다 진보적인 가치를 가르치니까 이제 불교를 아예 이제 국가의 중심적인 그런 그 국교로 하는 나라는 유사이래로 그러니까 선진국이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유교 국가였던 유교권은 그래도 중세까지 선진국이었지만은 불교 국가는 선진국이 된 적이 없죠. 지금도 뭐 태국은 물론 이제 봉건 그 왕조를 유지하니까 그렇지만 100% 불교라면 거기도 이제 유지가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티벳 같은 경우가 불교의 가치관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만큼 이제 나라가 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불교만의 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고, 왜냐하면 불교가 지향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진보적인 것이고, 진보적인 것이라면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성취 그런 단계의 영혼보다 더 세상의 업보를 정리하고 그리고 해탈과 그 초월을 하는데 그런 나아가는 영혼이 요거에 적합하게 불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소위 이런 그러니까 상근기 이쪽의 영혼들은 좀 요구하는 목표, 바라는 목표가 뭡니까? 지구상에서의 그 자기들이 자손만이 낳고 명예를 올리고 이렇게 집안이 번창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어서 지구상의 생활을 졸업하고 극락왕생 해탈을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불교 국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이 국가 자체가 융성하고 번창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더 오히려 이 지구상의 국가를 정리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점점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면은, 불교를 가치관을 100% 따른다면은,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가치를 따른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금 보수 정치하고 진보 정치가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그런 가치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진보적으로 당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약간만 그렇게 될 수가 있지, 더 아주 이제 전자 순수한 진보를 한다면 결국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졸업하고 해탈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나라의 융성 그런 거는 애초에 목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잘못돼요. 순수한 진보라면은 불교와 같이 이 세상의 일을 정리하고 나아가는 극락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는 남성이 여성한테 성관계를 요구하면 대부분 들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성이 출산에 힘든 받은 것을 다 감당하고 그렇게 해서 인구를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은 그 진보적인 곳에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주 힘들게 해야 되죠. 그리고 여성은 마음대로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진보를 주장하면서 가치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자꾸 출산율이니 인구 감소 이런 거 자꾸 또 징징대면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보 가치관을 지키면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나라를 융성하는 거하고는 이게 가치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정리하고 해탈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인구 점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치 학교로 비유되면은 이 학교가 있으면 빨리빨리 졸업시키고 나머지 학생들도 졸업시켜서 학교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학교가 있으면은 빨리빨리 고학년들을 졸업시키는데 학교가 계속 유지되려면 하급 아래 학년들을 입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입학시키려면 낮은 그 교과 과정 그런 것도 계속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진보적인 가치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배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조금 희롱하거나 성욕을 조금 충동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지나간 여성을 가만두기가 좀 어렵고 손끝이라도 스쳐보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용서 안 합니다. 진보적인 사회에서는 전부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래 과정이 없는 나라가 되니까 결국은 상육 과정만 되고 이쪽의 과정 된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도 않겠죠. 이제 자신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사 이 상류의 그 영혼들만 견뎌가지고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이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요 고학년만 있는 나라는 고학년 졸업하면은 고학년만 있는 학교는 4, 5, 6학년만 있으면 1, 2, 3학년은 없어요. 그럼 4, 5, 6학년이 5, 6학년 되고 6학년 되고 없어지죠. 1, 2, 3학년 없어. 더 이상 신입생 아래 학년 신입생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이 학교는 없어지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수적인 가치관은 그런 면에서 하급 영혼들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소멸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불교가 그러니까 했던 역할 그것이 이제 지금 진보 가치관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의 어떤 그 운영에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가치가 항상 따르고 이것을 이제 균형과 견제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 진보라는 그 자체를 따르는 것은 결국은 이 나라를 졸업시키고 영혼의 지상에서의 성장을 위한 그걸 돕기 위한 이 국가의 역할을 어서 졸업시키고 이 대한민국이라든 어떤 나라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어느 정도씩 인구가 줄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건 그 나라들이 이제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이제 상급 학년만 가르치는 걸 과정을 포기하고 하급 학년도 받아들인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혼모라도 좋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러니까 막 아이들끼리 그냥 막 그런 약간 충동질하고 그러는 좀 기본급의 영혼들도 다 지내기 좋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고상하고 그런 나라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나라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설사 이 나라에서 그런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가치로 생각하고 그 가치에 미달한다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의 본분에서 자기의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해야지 어느 수준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고상하다고 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여성과 성에 대한 매너가 아주 고상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미달하는 모든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나라 이것도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봉건 시대에 불교가 이렇게 진보적인 역할을 했지만 불교는 그 자체로는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죠. 너무나 봉건적인 그런 그때 봉건 시대 국정 그거를 갖다 견제하는 거죠.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몰인정하지 않게 하려고 불교는 그걸 견제하는 역할이었지 그 자체로 이제 국가 조직을 다스리는 그런 가치는 될 수가 없었죠. 오늘날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수한 진보 그 자체로는 결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 그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진보 정치 그 자체가 자체 모순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 이런 데에서 너무 이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건 괜히 공연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논리로서 분명히
그렇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국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 대한민국 나라가 영원무국토로 발전하게 하려면 그런 이제 순수 이념적인 그런 목표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